삼재. 이제 삼재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삼재가 무슨 뜻이냐? 다들 아실 건데 세 가지 재앙이다. 물, 바람. 아니, 불이죠. 불 그리고 바람. 저는 이게 자연에서 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재앙이다. 절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재앙이다 라고 해서 옛날에 삼재를 무섭게 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의 재앙이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 자연의 재앙이 무섭죠. 허리케인이나 뭐 지진이나 가뭄 이런 거 무섭죠. 옛날에는 그게 또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가뭄이 들면 농사 다 망치는 거고, 폭우가 내려서 막 홍수가 들어도 망치고, 불이 나면 또 불 끄기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뭐 우리나라에는 허리케인이나 이런 거 없었겠지만 강풍이 불면, 돌풍이 불면, 태풍이죠. 그러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연의 재해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캡틴 플래닛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5가지 힘이 하나로 모이면 캡틴 플래닛. 이게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렇게 5가지 힘이 모이면 이 반지들의 힘이 쫙 나오면서 합체를 해서 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캡틴 플래닛이라고 우주를 쓰레기로 이렇게 더럽히는 악당들을 혼내주는 그런 만화가, 이거 정말 괜찮은 생태 만화입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유치하긴 한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 반지를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힘을 합치면 이제 이 영웅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땅 반지를 갖고 있는 얘는 막, 노래를 잘 부른 건 아닌데, 하여튼 땅 반지를 갖고 있는 애는 막 지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만화거든요. 어쨌든 저는 삼재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 반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문방구에서 이거 반지 팔았거든요. 돈 주고. 그때 당시로 100원인가 300원인가? 저 초등학교 때? 90한 3년, 4년, 5년 막 이때였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삼재 듣고 아무튼 이게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자연의 재앙이다, 삼재가. 삼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삼재의 원리. 이거 정말 알면 정말 웃기거든요. 아까 우리 삼합 잠깐 언급했잖아요. 해묘미가 목국을 이루고, 꾸러기 수비대. 인호술, 만나면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 다들 아시죠? 너무나 잘. 근데 결론은 이 해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돼지띠, 묘년, 토끼띠, 양띠, 얘네들은 삼재가 똑같이 들어와요. 이 띠들은 삼재가 똑같이 듭니다. 그러면 호랑이띠, 말띠, 개띠, 얘네들도 삼재가 똑같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까 삼합의 관계에 속해 있는 띠들끼리 궁합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끼리 삼재에 똑같이 들어가요. 그럼 저는 이게 의아한 거예요. 뭐냐면 초명이 생각하는 좋은 궁합이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궁합은 제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저의 파트너가 저를 좀 도와주고 제가 어느 정도 기댈 수 있고 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파트너가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파트너가 반대로 어려울 때는 제가 마찬가지로 도움이 되면 좋겠죠. 이 관계가 그래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 저는 이게 좋은 궁합이 있다면 이게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전적으로 궁합이 좋다고 하는 얘들끼리 같이 삼재에 들어가요. 그러면 안 좋은 시기 때 똑같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사는데 죽으면 같이 죽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안 좋을 때 같이 안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둘이서 동업을 하잖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동업자 2명이서 같이 와요. 근데 한 분이 대운하고 세운이 안 좋은데 그 두 분이 명리학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동대표인데 의사결정권을 대운하고 세운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방어가 됩니다. 상대방의 운도 내가 써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좋은 궁합이라고 하는 거죠. 궁합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파트너십이죠. 어쨌든 삼재에 같이 걸리는 이 고전적인 관점으로는 궁합이 좋다고 한 애들이 실은 궁합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저는 삼재에 같이 들기 때문에. 삼재 원리를 한번 볼게요. 다시 배우는 사주명리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어요. 현묘님 블로그는 안녕사주명리고 다시 배우는 사주명리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께 듣기로는 이분도 강원 선생님 제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강원 선생님 제자인데 이렇게 제자들끼리 파편적으로 다 흩어져 있어. 한번 좀 만나면 좋겠는데 어쨌든 정말 좋은 자료 많아요, 여기.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12운 성표를 본인이 만드셨는데 워터마크도 안 박았어요. 공부하신 분들 알아서 그냥 쓰시라고. 현면님 자료도 가지고 왔고 요 다시 배우는 사주명리 자료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방합 얘기를 할게요. 잠깐. 방합, 임묘진, 얘네들끼리는 봄의 계절을 향하는 목국,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다 아시죠? 얘네들은. 근데 잘 보면요, 간목일간일 때 미토에서 임묘를 합니다. 간목일간일 때 이 미토에서 묘지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려면, 땅에 묻히려면 그 전에 죽어야 되잖아요. 얘가 사가 돼요. 얘는 묘죠. 미토가. 아이고. 득도님 안녕하세요.
회원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회원제도 한번 올려봤는데, 저 진짜 실은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로. 아니, 회원제를 오늘 이제 도입을 하고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이거를 가입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정말로 심기일전해서 영상 더 열심히 올리고, 나도 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간목일간으로는 미토가 임묘가 돼요. 오화에선 죽습니다, 실제 죽는다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12연성 관련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렸으니까 그냥 기운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병이죠. 병사묘가 되는 거예요. 병사묘가. 근데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 짠! 아까 제가 해묘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얘네들은 병사묘가 되는 4년, 5년, 미년 때 삼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슨 띠인지 한번 보시고요. 내가 언제 삼재에 들어간지 한번 보실래요? 저는 축띠예요. 소띠입니다. 소띠여서 제가 소띠죠? 그러면 저는 사유축 금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경금이 이 축도 때 임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해년, 자년, 축년 때 삼재에 들어갑니다. 이 삼재의 시작점을 들삼재라고 해요. 이때를 들삼재, 요때를 눌삼재, 요때를 날삼재라고 합니다. 삼재가 들어온다, 삼재가 나간다. 요건 이해가 되죠. 눌삼재는 삼재가 눌러붙는다. 근데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눌삼재를 복삼재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뭐 심각한 피해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복삼재라고 한대요. 예. 그러니까 요새 뭐 삼재가 명리학 이론을 어느 정도 접목한 것도 있지만 정확히는 무속문화하고 관련이 좀 커요. 근데 무속 신앙 그쪽에서도 삼재를 이제는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나쁘게 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재의 원리 아시겠죠? 그냥 삼재의 원리는요, 12연성으로 병사묘가 되는 얘네들이 삼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이게 웃긴 거예요. 뭐냐면, 잠깐만요. 삼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중에 어쨌든 요 띠든 무조건 요때 삼재에 걸려요. 요 띠들은 요때 삼재에 걸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잠깐 이거 적으면 웃기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매년 삼재에 걸린다. 웃기지 않나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저랑 아내랑 제 아이랑, 뭐 아이가 2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명이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주를 보러 간다 그러면, 아이고 가족 중에 저기 아내가 삼재네 올해, 아이고 누가 내년에 삼재네, 선생님 제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이거 봐봐 가족 중에 누가 삼재에 걸렸잖아, 부적 써야겠네, 이름 바꿔야겠네. 그렇게 딱 좋죠. 협박하기 너무 좋지 않나요, 삼재가?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매년 삼재에 걸리는데 이 삼재를 어떻게 피해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 우리는 압니다. 삼재라는 건 저는 인간의 불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띠를 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삼재에 자주 걸리는데 가족 중에 삼재가 안 걸린 사람도 없을 거고. 일단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러 가셨는데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삼재라서 뭐가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는 당신이 삼재이기 때문에 부적을 쓰거나 이름을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그냥 나오십시오. 삼재는 9년 주기로 돌아와요. 9년 주기로. 근데 어쩌면 우리가 대운이 10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대운이라고 해도 세운이 1년, 2년, 3년? 최소한 3년 이상은 불리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랑 삼재랑 맞춰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재의 원리를 보면 크게 근거는 없다, 그리고 연지를 가지고만 삼재를 해석하면 합리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삼재의 원리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삼재를 옛날 사람들은 안 좋게 본 걸까? 도대체 왜? 간단합니다. 삼재가 시작되는 시기를 보세요. 이때가 다 역마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본 거예요. 옛날엔 역마를 역마살이라고 했죠. 지금은 역마를 살이라고 안 하죠. 역마는 지금 반기는 기운입니다. 역마는 활동성이죠. 활동의 에너지예요. 이게 물론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무조건 안 좋게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까 캡틴 플래닛 뭐 이런 거 만화 보겠다고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서 보면 초반에 뭐 호암마마 어쩌고 저쩌고 불법 복제 비디오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나와요. 이게 이런 오프닝이라고 해야 되나?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가는 거 나오고,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내 얼굴 곰보됐네 막
이건 아마 삼재를 푸는 그런 무속굿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건 이제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겠죠. 옛날에는 역마를 무척 안 좋게 본 이유가, 농경사회에서는 마을 단위로 생활을 했는데 다른 마을로 갔다가 천연두 같은 역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할 수도 있고,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심지어 산적도 만났습니다. 산 넘어가다가 도적들 죽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꺼려지는 흉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사농공상 중에서 상인이 최하층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상놈의 자식 이란 욕 있잖아요. 이 상놈의 자식 할 때 상이, 사농공상 할 때 상인이죠. 지금 상인은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사장님이죠. 지금 너무 좋죠. 누가 저한테 상놈의 자식아 이러면 저보고 사장님이란 이야기인가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상인을 안 좋게 봤더라. 왜? 옛날에 상인은 장돌뱅이였어요. 제 5일장 열리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떠돌아다니면서 물건 팔고. 장돌뱅이. 역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직업, 사람들. 그러니까 장돌뱅이를 옛날엔 천하게 봤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역만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 보면 장돌뱅이들 이야기거든요. 그 이호석 작가의 작품. 그 메밀꽃 필 무렵이죠.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것도 보면, 감사합니다, 김선영님. 메밀꽃 필 무렵 보면 역마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주인공이 동이었던가? 제가 이거 그 2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떠오르네. 제 전공이 문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떠오르나 봅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 넘어갈게요. 어쨌든 옛날에는 역마를 피해야 될 기운으로 봤더라. 흉한 기운으로 봤다.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역마의 기운이 들어올 때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환경이 바뀌거든요. 건강한 재민님 오랜만입니다. 자, 역마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네. 역마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언제냐? 이런 걸 직업적으로 잘 쓸 때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장돌뱅이 이야기했잖아요. 장돌뱅이. 물건 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옛날에 이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진짜 산 넘어가다가 산적 만나고 호랑이 만나고. 요즘 시대로 치면 뭘까요? 유통업자죠. 실제 물건을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납품하고 하는 운수업자라고 할게요. 택시 기사님도 해당이 되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고, 파일럿도 되겠죠. 비행기 운전하는 승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영업 뛰는 것도 해당이 될 거고, 회사에 소속됐는데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 해당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한다고 할게요. 역시 역마의 기운이죠. 여행도 마찬가지죠. 가이드 같은 거. 근데 역마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항 앞에, 이렇게 할까요? 공항이나 뭐 터미널 내에 여행사가 있다. 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역마의 기운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역마의 기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역마의 기운을 쓰고 있다. 뭐냐면 내가 여기저기 활동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돌아다니는 것도 역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역마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과 사람들을 자유롭게 연결시켜주는 것도 역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통신의 개념으로도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 종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여행 가이드, 여행사를 차리는 사람들, 이거는 상담에 해당이 되거든요. 연결, 중재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역마의 기운을 활동성이라고 봤을 때 운동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역마를 단순히 내가 뭐 활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힘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동과 통신에 전반적으로 관련된 기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인사신, 얘들 생지죠. 근데 얘들은 권력의 글자죠. 인사신 사명을 이루죠. 공인중개사나 펜션업도 역마입니다. 네, 역마의 기운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역마의 기운을 조금 더 잘 쓰려면 고객들 데리고 같이 물건 보러 다니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철저히 역마죠. 손님이 오면 물건 보러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사무실도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본 거였고, 엄청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인사신, 얘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얘들이 권력의 글자인데 이거 재밌습니다. 인목, 잠깐 신금 먼저 이야기하자. 신금 잘 보세요. 밭전자죠. 마른 밭에, 마른 낮에 밭에 하늘에서 번개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하늘하고 땅을 잇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속성이 강하다. 그래서 이게 언론으로 연결이 된다. 예를 들면 뭐
김어준이 무신일주거든요. 신금이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저는 권력하고 거리가 멀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권력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이 될 때 우리가 뭐 강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뭐 교도관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법무 쪽 검사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권력의 글자이기 때문인데, 저는 이 간지를 좀 깊게 파들어 가보자는 이야기예요. 저는 신금이 제 용신이거든요, 편제가. 근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일을 10년 동안 회사에서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사화는 이 사화가 좀 재밌어요. 개사일주 그리고 뭐 신사일주, 이분들은 약간 내면에 권력 지향적인 속성이 있다. 특히 어떤 권력? 행정 권력. 공무원에 많습니다. 사화는 행정 권력이에요. 축술미도 권력의 글자로 쓸 수가 있는데 인사신에 비해서는 권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요. 그거는. 예. 인사신하고 좀 다릅니다. 속성이 아예. 인목은 얘는 대중선동, 정치 그런 권력하고 좀 가깝습니다.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끄는 그런 식의 권력이거든요. 정치인들 중에 인목이 많아요. 갑인일주도 많고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역마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하나 문제 내볼게요. 네, 산지님 안녕하세요. 역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마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괜찮을까? 일단 역마가 부정적으로 외교가 너무 좋네요. 역마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직업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직업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직업이 있어요. 와,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거의 30초 정도 딜레이가 되나 보네요. 역마가 들어오면 일단 내 내면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역마가 들어올 때 이제 활동의 기운이라 그랬죠? 이때 어떤 작용이 생기냐? 무기력해집니다. 한 자리에만 있을 때. 그리고 실직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자꾸 환경을 바꾸고 싶어요. 하다못해 이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물려서 다른 업무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명림당님 안녕하세요. 까매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아주 그냥 일반적인 구급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이라고 해볼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자리에서 민원인들 상대를 합니다. 제가 아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다시 가고 이런 것도 역마의 기운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더 역마하고 가까워요. 근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만 한다? 그러면 힘듭니다. 역마가 들어왔을 때. 근데 어떤 공무원은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농촌 지도사? 마을 일을 하더라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이거 서류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된다고 하거나, 전국구로 발령받는 직업, 아니면 그 교사들 중에서도 사립 말고 이제 국립 교사분들 계시잖아요. 여기저기 지역 옮겨 다녀야 하는 이런 분들은 또 괜찮겠죠. 우체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은 역마가 강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주가 무관성이에요. 무관성. 그러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주 보러 가면 조직 생활이 안 맞다, 회사 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무관성이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시면 체계가 잘 그러니까 좀 체계가 빡빡하게 잡혀 있고 규율이 엄격한 조직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무관성이라고 당신은 회사 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자유로운 직업 가질 수 있죠. 마케터, 홍보 담당자, 사내에서 이제 기사 같은 거 쓰는 사람. 저는 이제 따로 저는 홍보 담당 업무를 했었어요. 회사에서 10년 동안 매일 밖에 나가서 기자들 만나서 활동하고 이제 회사 들어오는 일을 했었거든요. 너무 저하고 잘 맞았습니다. 외국계 회사도 너무 좋죠, 무관성인 경우에. 그래, 단순히 뭐 무관성이다 그러면 회사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부님도 신부님은 조금 애매한 게
그 신부님 중에서도 역마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토바이 타세요. 저는 신부님이 오토바이가 취미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부님이 사주를 보신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알게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는 게 이제 취미시더라고요. 예, 이제 좀 답답하시니까 와인 같은 거 좀 많이 드시고, 오토바이 타는 게 또 취미셔가지고, 예, 그런 걸로 역마의 기운을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운동 진짜 빡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고생하시네요, 박희님. 규율이 엄한 조직에서 버티고 있다고 무관성인데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삼재하고 역마의 관계. 삼재의 시작은 뭐가 들어올 때다? 역마가 들어올 때다. 그래서 옛날에는 역마의 기운을 흉하게 봤기 때문에 삼재를 안 좋게 본 거다. 그럼 지금 기준으로는 삼재가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죠? 예. 제가 오늘 라이브 제목을 좀 세게 잡았는데? 뭐로 잡았더라? 삼재 초간단 해결법. 그리고 썸네일이 삼재가 들어오면 피하는 방법인가 뭐 그런 걸로 잡았어요. 피하는 방법이 뭐죠? 삼재를 피하는 방법. 뭐다? 무시하자.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삼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명리학 하시는 분은 삼재를 굳이 의미있게 보시지 않아도 돼요. 대신 원리만 좀 알면 좋겠다. 예. 그 원리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라이브 준비해봤습니다. 신경 안 쓰기. 예. 무속신앙에서는 모르겠는데 명리학에서는 아닙니다. 삼재가 중요하지 않아요.